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이 탄핵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태극기의 물결이, 태극기의 보수우파 세력이 몇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외국심을 그분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어느 정당도 담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폄하하고 무시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그분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소위 보수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한국당 내에서 100개월 동안 전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새누리당에 들어가면서 어제 집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머슴을 하러도 갈 사람입니다. 태국 외국 세력들의 아픔과 분노를 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변인 또 새로운 보수 우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을 출당을 했습니다. 후보 추대를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워낙에 큰 일이고 제가 후보 수락을 하면은 저는 후보직을 끝까지 대선을 마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며칠간 정도 고민해보도록 시한은 언제까지? 일단 16일, 17일이 등록 날이니까요. 수요일 정도까지는 보통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청원들이랑 같이 뜻을 해서 탈당하시겠다는 추가로 저 몇몇 의원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탈당 얘기를 했고요. 동반 탈당 요청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하고의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소해서 검찰 수사를 거의 10시간씩 몇 번을 받고 있는데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뇌물로 하려고 했던 게 정유라 말인데 그 말 소유는 삼성겁니다. 검찰에서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일단 구치소에 구속을 시켜놨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그 많은 걸 가지고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역대 정부의 그 많은 부정부패들이 과연 이 정부에서 있었는가요? 거기에서 탄핵을 추진한 사람들은 정말 깊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제가 원내 지도부에 있을 때,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김무성 전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 요청까지 했어요. 모든 정권을 다 주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해라. 그러면은 탄핵 소추만 막아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제가 하소연하고 했는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갈 때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정당의 주주로서 후보를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정현 지도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정권을 다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조기 탄핵을 실시했던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다 무시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한국당이 지금 10%대를 못 넘고 있는 이유. 바른정당이 유승민 후보가 2% 3%대에 있는 것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벌써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 상대가 유승민이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탄핵을 주도했던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문재인이 제 상대입니다. 대통령이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자본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촛불이라는 민중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탄핵을 결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대는 이 한국당이나 유승민, 안철수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후보의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너 좀 강하게 해라 했더니 과음 지르고 강철수식 한 이거는요 사실은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박지원을 찍어주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 얘기들이 보수의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아예 배신자는 안 되고 홍준표는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그 많은 90몇 명이 되는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이 보수세력 태극기들을 껴안아야 되는데 껴안지 못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벌써 보수세력의 배격을 한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은 보수도 아닌 사람 또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 안 된다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 비슷하게 조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수 우파는 그냥 조용히 숨지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저희 상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략적으로 정치 전체판을 좀 보지 않습니까? 지금요, 바른정당하고 합시다. 이 합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정당은 전체 보수의 10%도 설득이 안 되는 당이에요. 나머지 90%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권을, 소위 말해 대통령 선거를 하려는 후보의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있으면 빠져나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공감원당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들이 열의가 없어요. 왜? 후보가 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벌써 자기를 지지해주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은 새로운 당인 이 보수 태극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새누리당으로 제가 나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방위원장 제가 양보를 해서 자기 미방위원장으로 내정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다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용기를 주고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만류를 요청했지만은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몇백만 명의 보수가 거리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아무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이거는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희생되더라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무소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에 나왔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의 경선 문제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경선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홍준표 국민 여론조사 누가 이깁니까? 저는 당연히 유승민 후보가 이겨요. 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은 홍준표나 김진태를 안 찍습니다. 그런 국민 여론은 100이 아니고 보수를 지지하는 태극기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층은 30에서 35%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65% 70%의 사람들 다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아마 국민 여론으로 홍준표 후보 보고 하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 못 받을걸요? 못 받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후보가 될 때는 국민 여론조사를 50% 넣어서 하고, 다른 당하고 후보, 그러면 통합을 하자, 합치자, 후보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100전 100패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꾸 돌아라 얘기만 하는 거죠. 저는 후보의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있으면 빠져나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몸담은당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들이 열의가 없어요. 왜? 후보가 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벌써 자기를 지지해주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은 새로운 당인 이 보수 태극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새누리당으로 제가 나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방위원장 제가 양보를 해서 자기 미방위원장으로 내정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다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용기를 주고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만류를 요청했지만은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몇백만 명의 보수가 거리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아무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이거는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희생되더라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무소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에 나왔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의 경선 문제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경선의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홍준표 국민 여론조사 누가 했습니까? 네. 김무성 전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 요청까지 했어요. 모든 정권을 다 주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해라. 그러면은 탄핵 소추만 막아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제가 하소연하고 했는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갈 때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정당의 주주로서 후보를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정현 지도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정권을 다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조기 탄핵을 실시했던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다 무시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한국당이 지금 10%대를 못 넘고 있는 이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2% 3%대에 있는 것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벌써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 상대가 유승민이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탄핵을 주도했던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문재인이 제 상대입니다. 대통령이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자본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촛불이 나는 민중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탄핵을 결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대는 이 한국당이나 유승민, 안철수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후보의 로버트예요, 로버트.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너 좀 강하게 해라 했더니 과음 지르고 강철수 식한 이거는요 사실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박지원을 찍어주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그 얘기들이 보수의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아예 배신자는 안 되고 홍준표는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그 많은 90몇 명이 되는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이 보수 세력 태극기들을 껴안아야 되는데 껴안지 못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벌써 보수 세력에 배격을 한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은 보수도 아닌 사람 또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 안 된다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 비슷하게 조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수 우파는 그냥 조용히 숨지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저희 상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략적으로 정치 전체판을 좀 보지 않습니까? 지금요, 바른정당하고 합시다. 이 합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정당은 전체 보수의 10%도 설득이 안 되는 당이에요. 나머지 90%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권을, 소위 말해 대통령 선거를 받았습니다만은, 워낙에 큰 일이고, 제가 후보 수락을 하면은 저는 후보직을 끝까지 대선을 마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며칠간 정도 고민해보고요. 시한은 언제까지 일단 16일, 17일이 등록 날이니까요. 수요일 정도까지는 보통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청원님들이랑 같이 뜻을 해서 신당시에서 추가로 제가 몇몇 의원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탈당 얘기를 했고요. 동반 탈당 요청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하고의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소해서 검찰 수사를 거의 10시간씩 몇 번을 받고 있는데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뇌물로 하려고 했던 게 정유라 말인데 그 말 소유는 삼성 겁니다. 검찰에서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일단 구치소에 구속을 시켜놨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그 많은 걸 가지도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역대 정부의 그 많은 부정부 패들이 과연 이 정부에서 있었는가요? 거기에서 탄핵을 추진한 사람들은 정말 깊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제가 원내 지도부에 있을 때,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이 탄핵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태극기의 물결이, 태극기의 보수우파 세력이 몇백만 명이 어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외국심을 그분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어느 정당도 담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폄하하고 무시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그분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소위 보수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한국당 내에서 100개월 동안
전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새누리당에 들어가면 선거제 집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머슴을 하러도 갈 사람입니다. 태국 일국 세력들의 아픔과 분노를 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견이 또 새로운 보수 우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을 출당을 했습니다. 후보 추대를 제가